네, 안녕하세요. 한약총각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일찍 왔어요, 일부러. 출근을 엄청 일찍 해서 우리 건물의 문을 제가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근데 들어왔는데 뭔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1층 구석에 누가 똥을 싸놨어. 그래서 아침부터 오자마자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일단 다 치우고 와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급동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쌌으면 치우든가,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똥 얘기는 집어치우고 일단 오장간 전변에 오행적 관점에서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로 되거든요. 일단은 상생전변과 상승전변이야. 그래서 오늘은 상생전변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일단은 계속 등장하는 요 전변이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되거든. 이 전변이라는 단어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단 뭐예요? 전달돼서 변화한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명 어떤 사기로 통칭될 수 있는 어떤 병리적 물질이 있겠죠? 이게 어딘가로 전달됨으로써 그 전달된 곳에 변화가 유발되는 상황을 전변이라고 하는 거야. 약간 현재 그 양방의학의 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암세포가 전이 돼서 그쪽에 어떤 크리티컬한 영향, 변화를 미치잖아. 그쪽 조직에. 그냥 비슷한 거야. 사기라는, 근데 그것보다 약간 더 광범위한 느낌이죠. 사기라고 통칭할 수 있는 병리적 어떤 원인 물질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곳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을 전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 밑에서 다루는 오행전변의 예시들을 보면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완전히 어떤 개방적 구조에서 체외의 사기가 체내로 침투해서 전변되는 그런 예시들을 주로 다루진 않고 주로 다루는 예시가 뭐냐면 완전히 체내에 오장 폐쇄적인 구조 있잖아. 심 있고 폐 있고 간 있고 비 있고 여기 신 두 개 있고 이런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오장의 상호 영향력이 과하게 증감되면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다 거의 주 예시거든요. 간이 왕성해서 심에 영향을 미쳐서 심화가 화황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냥 어떤 외부의 어떤 사기의 예시보다는 이런 예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를 우리가 간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상생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약간 상생적 느낌으로 이렇게 당연히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상생관계를 모른다고 전제를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화가 먼저 유발이 된 다음에 심하려는 게 나왔어. 증상이. 그게 포착이 됐어.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뭔가가 일로 물질이 전달이 돼서 이쪽에 2차적인 속발적인 어떤 변화를 유발했다. 즉 전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예시들만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요 전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일반적으로 상생전변은 상극전변에 대비해서 순증, 약간 좀 병세가 경미한 증, 역증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순증은 일반적으로 상생전변은 순증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제를 달아야 되거든요. 어떤 전제를 달아야 되냐면 보시면은 자, 대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계속 다루는데 이 상생전변이
예를 들어서 간, 심. 이게 상생전변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요렇게도 상생전변에 포함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비. 이것만이 상극전변이 아니라 요 역방향 전변도 상극전변에 포함시키거든요. 즉 어떤 상생의 주체와 객체, 상극의 주체와 객체가 있을 때 이 주체와 객체 간에 나타나는 모든 전변은 상생전변이자 상극전변인가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순방향과 역방향이 다 존재하는 전변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상생전변은 이것만이다. 상극전변은 이것만이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상생전변과 상극전변은 둘 다 순방향과 역방향의 전변이 존재합니다. 그 전제 하에 역방향 전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에서 심으로 가는 거 말고 심에서 간으로 가는 거, 간에서 비로 가는 거 말고 비에서 간으로 가는 거, 그치? 이런 역방향 전변보다는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요 흐름이 있잖아. 간에서 심, 간에서 비. 이거는 생리적인 흐름이거든. 생리적인 강력한 흐름의 양상이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사기가 이렇게도 갈 수는 있겠죠. 이 흐름을 거슬러서 마치 연어처럼 갈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렇게 전변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겠지. 그죠? 이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서로 순방향 전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전제 하에, 순방향 비중이 높다는 전제 하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상생전변 같은 경우는 주체가 객체의 영향력을 증가하는 작용과 여기서 전변된 사기가 객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어떻게 돼? 상충되거든? 상쇄돼 버리잖아. 반대로 상극은 뭡니까? 상극은 주체가 객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랑 주체에서 전변된 사기가 객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랑 어떻게 돼요? 증폭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순증이 되고 이거는 역증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상생전변, 상극전변 모두 다 양방향으로 전변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런 강력한 생리적인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리적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럼 그 대부분의 경우에 한해서 상생전변은 순증이고 상극전변은 역증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생인데 역방향, 상극인데 역방향은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니면 뒤에서 계속 헷갈리거든. 이럴 개연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 상생전변은 뭐냐면 어떤 장애 병이 생겼을 때 오행 상생관계에 놓인 주체와 객체장 간에 전변되는 양상을 상생전변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심에 먼저 어떤 원발적으로 병리적 그런 게 발현이 됐어. 근데 심하고 상생관계를 이루는 것은 얘하고 뭡니까? 얘잖아. 두 가지거든. 그래서 심에서 비로 전변되는 것도 상생전변, 심에서 간으로 전변되는 것도 상생전변이라 이거지. 왜냐하면 둘 다 상생관계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생의 순방향으로 전변되는 거, 요거는 상생의 역방향으로 전변된다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통틀어서 상생전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올 거지만 상극전변도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순방향, 역방향.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생전변이나 상극전변이냐를 판단할 때는 요 두 개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심의 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비의 병이 생겼어. 그럼 둘은 화토니까 상생관계잖아. 그럼 상생전변이 되는 거고, 심과 폐의 병변이 포착이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화고 얘는 금이니까 화랑 금 사이는 상극관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극전변이 됐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죠? 방향성이 아니라 이 상생전면, 삼각전면 판단은 당연히 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러면 끝도 없이 이렇게 전변되는 거냐? 심에서 비로, 비에서 폐로, 폐에서 신으로, 신에서 간으로 계속 전변되는 거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마지막 오행까지 연쇄적으로 전변되는 것보다 모장과 자장 간에 형성되는 첫 번째 연계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겠죠. 지금 요 둘 관계. 여기서 한 단계 걷는 거는 말고, 여기서 한 단계 걷는 거 말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될 거잖아. 전변 과정을 거칠수록 이 초기의 영향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 왜? 계속 이 사이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어떤 정상적인 생리적 기전이나 생리적 구조물들이 저항을 할 거거든. 이 사기의 전변이 되지 않도록 저항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힘이 있을 거 말이야. 생명력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변이 된다고 해도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 힘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되게 경미해지겠지. 점점 탁탁 깎이겠지. 우리가 뭐 코인 거래할 때 계속 탁탁탁탁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매매를 안 할수록 상위권이 있는 거 아시죠? 전에 주식 모의 대회를 했는데 아무 거래도 안 하는 사람이 초상위권에 있었어. 그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뭔가 단계를 거칠수록 특유의 생명력이나 생리적 그런 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연계, 첫 번째 전변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뿐, 계속 쭉쭉쭉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보지는 않는다 이거지, 일반적으로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전변의 두 가지를 볼 건데, 당연히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다고 했지. 그죠? 그럼 일단은 순방향을 먼저 봐볼까? 자,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순방향의 상생전변은 뭐예요? 모장의 병이 자장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단어 두 개를 다르게 씁니다. 급, 영향을 미치다, 이르다, 급. 그래서 파급 효과 있잖아. 파급할 때 급이 요거고, 여기는 범입니다. 범. 이거는 뭐냐면 거스르다, 법을 어기다, 범이야. 그래서 범죄, 침범하다 이런 거 있잖아. 범법행위 같은 거 있잖아. 그때 범이거든, 이게 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정해진 경로가 있는데 그거에 역방향으로 가는 거를 범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단어만 보면 거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까지 쭉 보면은 요거 뭡니까? 훔치다, 도. 그래서 절도, 도적, 강도 이런 뜻이지. 훔치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봤으니까 이제 보면은, 자, 순방향의 상생전변은 일명 모병급자라고 합니다. 즉 엄마의 병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식에게 파급돼 버린다. 이 뜻입니다. 즉 모의 병리적 상태가, 이거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순방향. 원래 이 존재하던 상생이라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 흐름의 방향이. 그 자연스럽게 기존의 상생 흐름을 타고 자에게 파급되는 것을 모병급자라고 하는 거야. 즉 모장이 자장의 병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겠죠. 모장이 허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장의 영향력을 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해지겠죠. 그 다음에 모장이 실하면 어떻게 돼? 자장의 영향력이 너무 퇴화하게 되겠지. 그래서 함께 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보면, 신정이 부족해지면은 이 정미로운 게 혈을 생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간혈도 부족해지는 거야. 즉 신과 간, 상생관계의 모, 상생관계의 자조, 수생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방향, 모병급자의 예시인데, 그 중에서 뭐
모장이 허한 경우의 예시고, 그 다음에 간의 화가 너무 왕성해져서 심화를 야기하는 심관화왕, 심과 간의 화가 동시에 왕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건 뭐예요? 간이 목, 심이 화잖아. 그래서 목생화에서 요 모가 너무 과해져서 화도 너무 과하게 만드는 거지. 즉 순방향의 모병급자 중에 모장이 실해서 나타나는 예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쉬운 거 역방향의 상생전변을 볼게요. 이거는 자병 범모야. 즉 아까 말했듯이 범은 뭐예요? 어떤 이미 존재하던 어떤 경로의 역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즉 이건 그래서 범자를 쓴 거야. 원래 모에서 자로 가는 생리적 그런 흐름이 있거든. 그 흐름의 역방향으로 그 흐름에 거슬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의 병리적 상태가 그 흐름에 거슬러서 감히 모에게 파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병 금모가 아니고 자병 범모라고 하는 거야. 그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이거는 역으로 자장이 모장의 병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만약에 자장이 허하면 어떻게 돼요? 모장의 기가 과도하게 전수되어야 되잖아. 그지? 어차피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면 신이 음어해. 그러면 폐음이 요 신음어를 어떤 정성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하게 소모가 될 거거든. 그러면 모장인 폐의 음도 허해지는 거지. 이거는 요게 원발적이고 요게 속발적이니까 역방향 상생전변이 되는 거죠. 수, 금이니까. 그지? 그럼 역으로 자장이 실한 경우도 있잖아. 자장이 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를 극하는 장이, 이 자장을 극하는 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 화, 토가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 목은 얘의 영향력은 증폭시키고 얘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 감소시켜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너무 실해져.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목이 얘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힘을 많이 쏟아붓겠지. 그지? 근데 얘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감소된단 말이야. 그럼 화의 영향력은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고 좀 빌빌대는 거지.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극하는 장이 얘가 모장은 생하지 못하고 이 화를 생할 여력이 없이 요 토를 극하는 쪽에만, 즉 자장의 억제에만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화가 성하면 폐음이 너무 과다가 소모가 되면서 신음이 부족해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 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이 과도하게 소모되니까 금생수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도 허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를 없애면 어때요? 간이 너무 실해졌기 때문에 엄마인 신은 허해진 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역으로 임상적으로 자가 실했을 때 모의 실을 유발하는 경우는 심화가 왕성해서 관화를 태과하게 유발하는 심관화왕 병리 외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아요.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저번에 했던 얘기랑 상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심이 실해지면 간이 실해진다. 이런 예시가 있으면은 비가 실해지면 심도 실해지고, 폐가 실해지면 비가 실해지고, 이런 예시들이, 신뢰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오행론적으로 예측한 거랑은 달리 요 단일 예시밖에, 단일 병리밖에 관찰되지 않아. 실제로는. 이게 뭡니까? 오행론만을 활용한 도식적인 생리적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오행론적으로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자장이 허하면
뭐가 허해졌지? 자장이 실해도 결과적으로 뭐가 허해졌지. 그리고 요 모장이 실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서도 마찬가지지. 허실. 자장의 허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장은 대부분 허해져. 요 두 번째, 요 심화, 간화 얘를 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병번모 기전에서의 모장의 일방적인 허증화 현상이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자가 허하건 실하건 모는 대부분 허이죠. 이 역방향에서. 그래서 이 자병번모라는 역방향 상생전변에서 일어나는 자가 허하든 실하든 상관없이 모장이 허해지는, 대개 허해지는 현상을 특별히 자도목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거야. 왜? 이 아들놈이 엄마의 기운을 훔쳐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치? 왜냐하면 엄마는 대부분 허해지기 때문에. 요 역방향 상생전변인 자병번모 관계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예후를 볼게. 자, 이거는 협. 끼워 넣다 협이거든? 끼워 넣다. 그래서 우리가 협공하다 할 때 협이고, 쭉 보면은 요거, 많이 보던 단어죠? 역. 바뀌다 역. 주역할 때 역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시울 이야. 그래서 용이하다, 난이도 할 때 이. 그걸로 쓰인 거고, 쭉 보면은 요거는 뭐 각이지다. 모가지다 할 때 방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장차, 머지않은 미래의 방, 그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모병급자, 즉 상생전변의 순방향과 자병번모, 자도목이, 즉 상생전변의 역방향의 예우를 한번 볼게. 요 문장입니다. 보시면은 모병급자의 경우, 상생전변의 순방향 전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모가 자기의 전기를 불어넣는 상생 경로를 따라 사기가 끼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사기가 새로운 정보로 나가긴 하나 전기에 밀려 쉽게 퇴치될 수 있는 거죠. 왜? 이 기본적으로 모는 자의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잖아. 근데 사기가 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건 아까 상쇄돼서 쉽게 퇴치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자병번모는 구체적으로 모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받아 그 힘이 장차 왕성해지게 될 자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병번모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도목이라고 했잖아. 결국은 대부분 모의 기가 소모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자의 기운은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는 상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그 힘이 장차 왕성해지게 되는 자가 마치 상극관계처럼 모를 제약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모의 힘은 계속 약해지거든. 그래서 좀처럼 그 위세가 줄어들지 않게 되니 평소에는 어떻게 돼? 점점 심해지는 거지. 자와 모의 그런 영향력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상생전변은 요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일 거 아니야. 이 연어처럼 거슬러서 나타나는 흐름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요거는 조금 더 중증이고 요거는 순증이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변, 오행전변 중에, 오장전변 중에 일단은 상생전변의 순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극전변에도 두 가지가 있겠죠. 순방향 전변과 역방향 전변이 있겠지. 다음 시간은 요것까지만 하고 이 전변에 대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진단 과정에서요.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까지만 좀 참으시고 오늘 배운 거 좀 정리를 잘 하세요. 안 헷갈리게. 예우 같은 거랑 같이. 아시겠지?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